별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은 추워야지 겨울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항상 건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목을 따뜻하게 하시고, 밖에 나가실 때는 반드시 모자를 착용하시고, 옷도 좀 불편하더라도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공광합 제약 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공이라는 분은 제 나라의 환공을 이야기합니다. 노나라 바로 옆에 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단은 노나라의 시조가 되었고, 제 나라는 이 환공이 아주 크게 융성시킨, 부흥시킨 그런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굿셀환, 나무가 쭉 뻗어나간다는 겁니다. 태양이 있어가지고 나무의 기운이 사방으로 뻗어나간다. 그러니까 클 환자도 되고, 클 환이라는 뜻도 되고, 굿세다. 굿세니까 쭉 그 기운이 뻗어나가겠죠. 그래서 굿셀환, 클환. 그리고 공은 공변될 공이다. 공평무사하다의 공이지만은, 이때 이 공은 공후백자남이라고 해서 공후백자남 해서 이 공후백자남, 임금 아래 6가지 등급을, 신하들의 등급을 공후백자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이란 것은 왕과 거의 같은 뜻입니다. 왕과 같은 뜻이고, 후는 왕과 공 바로 밑에 있는데, 이 후라는 뜻은 각 지방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각 지방을 다스리는 최고 책임자인데, 도지사 같은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후가 주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곳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후를 통틀어서 해서 우리가 제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모두 제자, 모둠 제자, 모두 제, 모든 제후다. 그래서 환공도 이 환공은 임금과 같은 뜻으로 쓰는데, 맨 제후의 반열인데 임금처럼 그렇게 공이라고 붙여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자는 바를 광자. 이 상자방 속에 임금 왕자를 넣어서 바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바로잡을 왕이다. 바로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합자는 합할합자. 모일 집, 입이 모여 있다. 입이 하나로 모여 있다. 그래서 합할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그릇에 뚜껑이 있는데, 이것이 그릇의 뚜껑과 그릇과 딱 맞다. 그래서 합할합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경제할 때 제자인데, 이거는 건널 제자, 물을 건넌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가지런할 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또는 제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런할 제자인데, 이것이 삼수변이 붙어가지고 건널 제, 도울 제,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자는, 요 제자는 또 옛날 갑골문에는 곡물에 이삭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자란다라는 뜻으로 만들었는데 각골문에는 요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상하게 획수가 복잡하게 이렇게 뒤에 와서는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 제자와 가지런할 제자와 구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자가 있어요. 밑에 작을 소자가 있는데 이것은 작을 소로만 보지 말고 위에 이것으로 보일 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제라고 하는 겁니다. 집제자. 그러니까 이건 제실이다 할 때 집제자입니다. 집제자인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도 약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제. 근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 조상신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조상신이 보이면 집제. 그러니까 제실에서 뭘 합니까? 향사도 지내고 또 조상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하죠. 바로 그래서 이것은 밑에 있는 것이 두위와 작을 소가 아니고 전체로 봐서 보일 시, 귀신의 뜻이 있다, 조상신의 뜻이 있다 이렇게 한다면 가지런할 제자와 집제자를 혼동하지 않고 확실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 약자는 약할 약자다. 무엇이 약하냐? 활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떨어져 나갔어요. 또 활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이 많아도 이렇게 뭔가 거기서 흠이 있어가지고 떨어져 나갔다. 활줄이 약해졌다 하는 그런 의미로 기억하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국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즉 익힐 습자도 우리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익힌다. 위에 있는 것은 날개 우자입니다. 깃우, 날개 우. 그러니까 깃을 펴야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부려서 안쪽으로 구부려서 쓰는 것은 저는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 석금평 할 때 이때는 석금평 한자만 써서 석금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펴야 되지 안으로 굽혀서는 새가 날 수 없다. 새가 나는 것을 익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익힐 습자도 새가 깃을 움직여서 나는 것을 익히는 건데 언제 익히느냐? 흰백자, 밝은 날 나는 것을 익혀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굉장히 단순하지만은 굉장히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부자는 도울 부자. 도울 때 무엇을 가지고 돕겠습니까? 물질로 도우면 참 좋겠지만은 손으로 도와준다. 즉 이것은 손수가 다른 글자하고 결합하면서 왼쪽에 올 때는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조상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제방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방변이다 하는데 이것은 잘못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손수변이다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에 맞습니다. 손수변. 왜 제방변이라고 생각했느냐? 이렇게 해서 제주 제자와 닮았다고 해서 제방변이라고 한자 부수를 만드는 분이 이름을 붙이는 분이 편하게 생각해서 잘못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돕는데 인부와 같이 돕는다. 사람을 돕는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울 경자입니다. 기울 경자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백일항경이라고 하고 잠깐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잠깐 기운다. 고개를 여기서 머리혈이니까 잠깐 기운다. 비수를 머리에 대니까 비수 여기서 머리혈이죠. 머리혈. 비수를 머리에 대니까 고개를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돌릴 수밖에 없다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글자가 기울 경자입니다. 그래서 잠깐경이라는 뜻도 있고
기울경의 뜻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글자는 기울경자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될 화자, 변화한다. 머리를 꼿꼿이 있다가 변화시키니까 머리가 기울어졌다. 이렇게 연상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환공, 광합, 제약, 부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춘추시대 환공은 첫 폐자가 됩니다. 춘추 5폐 중에 한 명이 첫 번째 폐자가 됩니다. 춘추의 5명 으뜸되는 폐자. 그러니까 주왕실이 있고 그 밑에 제후들이 전부 그 당시 춘추 시대만 해도 전부 자기 힘 자랑을 하고 할 때, 그럴 때입니다. 이럴 때 제나라 환공이 처음으로 춘추 5폐 중에 첫째가 되어가지고 주왕실을 도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폐는 제나라 황공, 진문공, 초장왕, 오나라 합려, 월나라 구천, 이 5사람을 춘추 5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2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나라 황공이 첫 번째로 춘추 5폐에 처음이 됩니다. 근데 이 제나라 황공은 5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제나라 황공이 관중을 재상으로 썼기 때문에 춘추 5폐가 첫 번째 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관중이라는 분은 그 업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관자라고 하는 거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다. 관포, 지교, 관중과 포수가의 사귐, 아주 절친한 사귐을 관포지교라고 하는 것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이때 제나라 황공은 포수가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관중을 재상으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중은 누구냐? 환공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환공에게 활을 쏘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환공은 포수가의 건의를 받아서 관중을 재상으로 등용하게 됩니다. 이때 포수가라고 하는 아주 절친했던 친구가 환공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공께서 제나라 임금으로 만족하실 것 같으면 포수가 나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황공께서 제후들의 폐자가 되고 싶으면 반드시 관중을 등용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환공이
생각에 잠겼겠지요. 자기를 죽이려다가 실패했으니까. 그러나 환공은 통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수가의 이야기를 듣고 관중을 크게 등용해서 쓰게 됩니다. 관중은 정말 능력가였습니다. 일도 잘하고. 그래서 공자도 관중의 그 높은 그 능력을 인정해서 관중이 아니었다면 자기도 이미 피발 좌임했을 것이다. 즉 머리를 늘어뜨리고 옷단을 왼쪽으로 넘기면서 그렇게 미개인처럼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글을 논어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환공이 정말 영욕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임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환공이 그렇게 해서 9번이나 구합 제후가 됩니다. 9번이나 제후들을 모아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관중도 죽고 포수가도 죽고 난 다음에 관중과 포수가가 건의했던 간신을 쓰지 마라 라고 했는 그 유언을 실천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간신을 등용시켰기 때문에 환공은 마지막에 굶어 죽게 됩니다. 간신들에 의해서 굶어 죽게 된다. 갇혀서 굶어 죽는다. 그리고 67일 동안 갇혀서 죽고 나서 67일 동안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시체가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굴러다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비참한 이야기, 성공의 이야기, 비참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임금이 되어서 밑에 신하를 잘못 쓰면 자기 꼬라지가 험난해진다,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에서라도 능력은 중시해야 되겠지만 간신을 써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간신이 적고 충신이 많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자문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공이 크게 합쳤다. 그리고 약한 제후들을 도와주고, 도울 제자, 약한 제후들을 도와주고 기울어져가는 주나라 왕실, 주나라 왕실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주나라 왕실은 그 당시 힘이 없었어요. 제후들이 워낙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리니까 왕실은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공이 9번이나 제후들을 모이게 해서 주왕실을 도와줬다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의 고사가 되다시피 한 것입니다. 환공, 광합, 제약, 부경. 우리가 여기서 정말 느껴야 될 것은 바른 정치를 한다. 바른 신하들을 등용해서 바른 정치를 하면 그 임금은 최고가 될 수 있고, 간신을 등용해서 거기에 취해버리면, 간신들의 말에 현혹돼서 취해버리면 제나라 황공의 말로처럼 죽어서 67일 동안 장사를 못 지내가지고 구더기가 버글버글거리는 그런 치욕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2025년 정치를 생각하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